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어떻게 바쁘셨나요? 새해가 되니까 계획 세운 것도 많고 연말에 미뤄놨던 지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세요? 아니, 이 코로나 와중에 네. 마음으로만 만난다는 거 맞죠? 저 비대면으로. 네. 그러시군요. 역시 계획 세우시느라고 네. 바쁜 한 해를 첫 네. 시작을 하시고 네, 계시는군요. 화면으로 지인들 많이 만나고요. 네,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부도 전하고. 네, 그거 아세요? 요즘 네, 어떤 거? 그 날씨가 워낙 추워졌잖아요. 그쵸. 예, 추워지면서 요즘 이 추워지는 와중에 떠오르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더욱더. 일단 추워져서 떠오른다고 하면은 집에서 하는 거 그쵸, 같은데. 그쵸. 똑똑하신데요? 네, 뭐 영화 보는 것도 있고. 맞아요. 뭐 또 게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오늘 만화인가? 웹툰. 웹툰.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을 네네. 모셨군요. 맞습니다. 오늘 네. 특별한 분을 또 모시고 재미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게스트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야, 오늘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웹툰, 만화 관련돼서 이제 게스트분 모셨는데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충곤입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웹툰 산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19년도부터는 프랑스에 있는 델리튼이라는 웹툰 플랫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1년에 한 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프랑스, 독일, 영어, 내년에는 한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도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외국 프랑스를 자주 가신다고요? 네. 요즘 코로나 기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격리만 3번 해봤습니다. 3번 맞나요? 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는 자가격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3번을 했고요. 네. 올 때마다 지금도 하루 이틀씩은 꼬박꼬박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웹툰보다는 아이고. 격리 쪽으로 부르셨으면 할 말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웹툰과 더불어서 네. 방역 조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네, 한번 네. 같이 들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격리되셔서 이제 웹툰을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셨죠? 네. 한국과 외국을 반반 왔다 갔다 하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 서두만 좀 듣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편하게, 좀 쉽게 알 수 있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웹툰 플랫폼. 작가님들이 웹툰을 그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원고를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 형태로 사서 저희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웹툰들을 하고 유럽에는 한국 웹툰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셔서 그렇죠. 처음 시작부터 전문가로 막 들어가면 너무 나중에 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워밍업으로 저희가 조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웹툰을 직접 그리지는 않으시고 넷플릭스처럼 영화들을 보내는 그런 만화들을 보여주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그러네. 이제 조금 이해돼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아마 보시게 되면 웹툰 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는 걸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기에요. 이사님께서 2014년부터 시작하기로 웹툰 쪽에 몸을 담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한국 웹툰이 시작된 거는 한 2000년 전후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2013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이 40에 뭘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제 창업을 좀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장 핫하니까 모바일 게임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새로 창업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네. 그때 당시에 웹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료 웹툰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다 웹툰은 무료였는데 그때부터 유료 웹툰이 막 나올 때여서 네. 유료 웹툰을 하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돈을 잘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지금 현재 시장이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더 커지지 않았나. 100배. 저는 뭐 그때 4명이서 같이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네. 4명이 그래도 회사에서 연봉 받는 것보다 좀 더 받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제가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만 해도 연매출이 한 100억 원이 넘고요. 한국의 유명한 웹툰 플랫폼들은 몇 천억,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서도 몇 천억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만화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저는 만화는 독자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하려고 그랬던 건 스마트폰이 막 이제 아이폰 나오고 네. 뭐 갤럭시 나오고 한국의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면서 네. 스마트폰용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나름 진입장벽이 좀 낮았다 그래야 될까요? 뭐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은 웹툰 작가님들도 돈을 많이 벌고 웹툰 가격이 엄청 비싼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10년도 안 됐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22개의 만화를 1,350만 원 주고 사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잘 버는 작가님들은 회당 1,000만 원도 넘게 받아가시는데 지금 20몇 개의 만화를 그때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캐를 다른 걸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네. 새로운 비전을 네. 가지시고 네네네. 웹툰 작가로 변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요? 네. 제가 갑자기 웹툰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회당 1,000만 원을 번다는 이 회당 시장에. 1,000만 원이요? 네네. 들으셨잖아요. 뭐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연봉이 1,000만 원인데요? 월에 억대로 버는 작가님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 지금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신데 2014년도 그때는 또 아시다시피 웹툰 자체가 플랫폼에 무료로 왔잖아요. 무료로 와가지고 유료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요. 일반인들한테 받아들이는 네. 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게 근데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사람들이 게임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게임을 산다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사탕 사고 풍선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뭐 1불 뭐 하나로 하면 1,000원 이렇게 돈을 내는 것들이 되게 익숙해지면서 소액의 콘텐츠를 사보는 게 익숙해지는 시기가 아마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잘 맞물렸네요. 예. 웹툰이 나올 때랑. 그렇죠. 그때 뭐 애니땡 뭐 게임 해가지고 맨날 뭐 카톡으로 뭐 날라오고 이러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어서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돈을 내는구나. 그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사실 모바일 서비스를 했던 이유였고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돈을 지불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영화는 100원 내고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면 웹툰은 더 양이 적고 하다 보니까 더 적은 돈으로도 사람들이 구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좋은 웹툰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서비스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좀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와서 뭐 엄청난 아까 뭐 억대를 버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림을 웹툰을 너무 좋은 걸 해주시고 그게 한국 아니라 해외에도 다 수출되면서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조그만 걸 하더라도
결제하는 게 이제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기 때문에 거기 시대랑 좀 맞물려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결제할 때?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나 궁금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저희는 이제 뭐 1인당, 고객 1인당 결제 금액을 보통 평균으로 네. 하거든요. 네. 그걸 ARPPU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1인당 결제, 초창기 때. 예, 초기에는 결제하는 고객의 평균 결제 금액이 한 3,000원 정도 됐어요. 3,000원. 예. 월에? 예, 매월 그렇고요. 지금은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야. 지금은 한국은 뭐 한 2, 3만 원? 아, 지금? 월에? 예. 제가 하고 있는 유럽 플랫폼은 결제하는 고객들은 보통 한 40에서 5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굉장히 많이 내네요.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 흐뭇한 표정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웹툰에 이렇게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않네요. 자기의 어떤 취미나. 그런 네. 얘기들을 저희가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 실제로 고객을 직접 만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은 고객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무슨 뭐 커피값? 무슨 뭐 소주 한 잔? 그 프랑스 같은 맥주 한 잔 뭐 이런 거 먹을 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투자하는 것들이 아끼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고요. 뭐 MZ 세대니 뭐 요즘 세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대가 그만큼 바뀐 거네요. 예전에는 저희가 컨텐츠라고 하면 컨텐츠를 돈으로 자기 돈으로 직접 지불하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크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이거 무조건 돈을 주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그래도 많이 깔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그 사회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1900년 1980년 90년대는 한국이 아직 저작권 개념이 좀 없어서 네. 불법 만화들이 되게 많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만화들을 특히, 불법으로 예. 많이 번역해서 저작권 안 사고 번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만화들이 구매해서 받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종이 만화책도 안 주는데 화면에 잠깐 스쳐가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도 서비스 처음 시작할 때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세대는 스스로가 즐길 수 있다라면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떤 실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것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 되면서 좀 더 특수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국하고 달리 프랑스는 락다운이라 그래서 네. 생필품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은 적이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 2020년 작년 한 3월부터 5월 달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를 문을 하나도 안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매출이 폭증했죠. 와. 아니요, 친한 형님도 요즘 네네. 밖에는 안 나가요. 집에서 넷플 땡 그거 보고 웹툰 뭐 또 보고 막 계속 결제하고 그걸로 돈이 많이 나왔다고 막 나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값보다는 쌉니다. 모든 기준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삼겹살 아니면 커피. 우리가 커피 마실 돈은 해라. 그런 돈들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희 커피 잘 몰라서 커피 값이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아니면은 봉지 커피 타 먹는 거와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커피 자체를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거기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활용처럼 요즘의 세대들에게는 예전하고 달리 세상을 보는 것들이 좀 더 이 가치?
밸류에이션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훌쩍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 만화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네. 어깨동무나 뭐 그런 거 기억나요? 보물섬 뭐 이런 거? 아, 그럼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보물섬 그 두꺼운 거 거의 뭐 백과사전보다도 두꺼운 그거. 월간지. 예, 월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를 정말 기다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거 나오면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아버지가 공부 잘하면 사주겠다. 매달 그 보물섬 나올 때만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볼 그런 아이템, 그런 장르가 이렇게 생겼는지 다른 나라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다 알듯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스마트폰, 모바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뭐 1위, 2위 뭐 이런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빨리 보급됐던 게 가장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었을 때는 지하철만 가도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뭐 안 되는 데를 찾는 게 훨씬 어려워. 동해산골에 가도 인터넷이 다 되고 이러던 시절이었다면 프랑스나 뭐 영국의 런던이나 그리고 유럽의 대도시를 가도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만 내려가도 스마트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웹툰이 나왔던 것들이 첫 번째에 한국이 웹툰을 잘하는 이유였던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환경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한국 사람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까 넷플의 무슨 드라마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이런 어떤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에 맞추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은 슬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한국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은 환경에 되게 잘 맞춥니다. 예전에 종이가 스마트폰이 됐다. 그럼 한국의 만화가들은 이제는 이 용도를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뭐 유럽에 그리고 일본이 만화 강국인데 스마트폰에서 웹툰이 되면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유들이 보면 계속 그리던 대로 그려요. 펜선으로 그리고 스크린톤이라 그래서 뭐 붙이고 지우개로 지우고 그 예전에 하던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는 거. 전통을 지키는 게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전통도 전통이지만 새로운 플랫폼들,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들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피곤해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뭔가 빨리 만들고. 너무 빨리빨리 잘 만들죠. 뭔가 개발 안 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잘 살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는데도 뭔가 안 하면 막 불안한 거야. 그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민족성 같은 것도 좀 부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참에 그 웹툰이라는 단어, 이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전문가 모셨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마디를 조금 또 전문가 입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딱 나온 겁니까? 이 웹툰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만화가 올려진 거는 인터넷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올려졌겠죠. 1985년도인가 뭐 이런 게 뭐 해외에서 만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웹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전히 해외에서는 인터넷 만화를 웹코믹이라고 합니다. 코믹스의 그렇죠. 만화의 코믹스를 따서 웹과 코믹을 따서 웹코믹이라고 보통 하고요. 웹툰은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마 뭐 스펠링이 짧아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부르던 이름이고 이제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형의 웹코믹을 웹툰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K-드라마나 뭐 K-팝처럼 일종의 한국의 웹툰은 해외에서도 이미 장르가 됐던 것 같고요. 아까 뭐 역사는 뭐 저보다 더 아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하시는데 대략 한 2000년 전후에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개인 홈피 같은 데다가 웹툰을 올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한국의 유명한 포털들 네이땡 뭐 다음 뭐 야후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웹툰을 서비스로 연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그 웹툰은 일종의 고객들을 불러 모으는 호객용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팔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당연히 무료로 다 볼 수 있고. 처음엔 다 무료로 봤던 것 같아요. 무료로 온 사람들한테 웹툰 보면 뭐 좀 더 팔고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게 하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면 지금 2013년도 14년도로 지나가면서 유료화 결제가 도입되면서 생태계가 훨씬 더 커졌던 거죠. 작가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웹툰을 그려야지만 돈을 잘 벌고요. 그렇죠. 뭐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더 좋은 작가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계속 선순환으로 돌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억대를 벌었다라는 웹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요? 예. 와. 이게 산업으로 가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니, 그리고 볼 때 처음에 이렇게 무료로 이제 몇 컷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제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또 그렇게 초반에 크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작전을 또 잘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가장 벤치마킹하는 게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쵸. 처음에 무료로 설치하고 네. 뭐뭐 하다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을 때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맞아요. 되고. 저희 플랫폼이나 뭐 다른 플랫폼들도 다 그런데 기다리면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것들을 기다리기 싫어서 오늘 거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네. 구매를 하시라고 유도를 하는 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되게 흔하게 쓰이는 방식을 웹툰에서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아이템은 안 그래요, 맞죠? 그렇죠. 사람 심리 자체를 또 아주 교묘하게 또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뭐 데이트 앱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예, 어떻게 뭐 보면 비슷한 거지. 있고, 예. 살짝만 하고 이분이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또 결정해 만들고. 아는 게 많으세요. 네. 아니, 데이트 앱, 걸렸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러면 웹툰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이제 브랜드인데 세계적으로 나가서 웹툰이라고 하는 고유 브랜드 이제 명사처럼 쓰이는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하게 이 웹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네, 해외도 궁금해요. 일본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웹툰을 1위, 2위는 다 한국계 회사거든요. 그 1, 2위가 합쳐서 아마 1조 이상의 시장이 돼 있고요. 일본에만. 그리고 뭐 다른 뭐 동남아에 한류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는 웹툰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한국 사람들 누구나 거기다 팔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요 언어는 저희도 제가 맡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지 저희 회사에서 한 지금 10개 언어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뭐 다들 매출이 어느 정도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라가 좀 인기가 많아요? 일단은 웹툰이라는 게 만화라는 게 원래 좀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가 웹툰 팔 때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야간 자율학습하는 만화. 외국 애들은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12시에 집에 간대요. 거기는 급식을 주지 않는 나라래요. 아,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 낮 12시에 집에 가니까. 너네 얘기네, 너네 얘기야. 그런 것처럼 뭐 예전에 영화 있었던 그 여고괴담처럼 밤에 귀신을 학교에서 왜 봐요? 아, 설정이 무리가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건 이제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 근데 뭐 아시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사는 거, 입는 거,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시아권들이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더 먼저 퍼져나갔고요. 한류의 다른 문화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유럽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요. 그 초기에는 사실 한국 서비스 아닌 것처럼 했어요. 약간 좀 한국 거라는 걸 내세우는 게
서비스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네. 막 이렇게 한국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다면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는 한국의 위상이 워낙 좋아져서 해야죠, 오히려 이제 주인공 이름도 다 한글 이름을 그대로 그냥 스펠링을 그대로 따서 예전에는 앤디가 나오고 무슨 뭐 가르시아 나오고 그렇게 나왔다면 예. 지금은 이제 다 민정이 나오고 네. 뭐 권이 나오고 이런 그렇죠. 이름을 다 바꿨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점점 이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질문 하나가 그렇죠. 뭐냐면 네, 들어가야죠. 그 유럽 쪽에서는 왜냐면 이게 웹툰 쪽도 장르가 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로맨스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뭐 무협도 있고 막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로맨스 판타지는 잘 됩니다. 그건 잘 돼요? 그건 공통인 것 같아, 전 세계. 오히려 또 유럽의 문화잖아요. 네. 유럽의 문화들 뭐 예전에 순정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정 만화들 보면 보통 그 왕궁에 공주님 있고 왕자님 있고 신데렐라 얘기. 그 웹툰에도 그런 스토리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은 이미 그쪽이 원래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꽈서 네. 스토리를 잘 재밌게 만들어주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무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친구들은 마법으로 슉 해리포터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샥하고 날아가는 그거는 원래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는 뭐 중국도 있고 뭐 아시아권들에서는 그런 무협지가 익숙하다면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들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넷플에서 나왔던 것 중에 킹덤이라는 그 좀비 네.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뜨면서 조선시대 배경의 웹툰이 해외에서도 잘 돼요. 그걸 아니까 이제 갓을 쓴 것들이 뭔지 알고 이런 게 서로에게 되게 그 만화 같은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매혹시켜야 되는 그 양이 애초에 적으니까요.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못 알아는 거를 설명하면 웹툰 끝나요. 그러면은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화에 관심이 생기고 알겠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국이다. 한국에서 옛날에는 저런 모자를 쓰고 다녔어.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위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부감이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우리도 중세 관련된 거 뭐 투구 나오고 뭐 방패 뭐 바이킹 문화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우리는 거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렇죠. 유럽 친구들한테 한국은 몰랐는데. 아주 변방의 나라고 이제는 아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알고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거고 거기에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고. 유럽에서 좀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거 중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빛과 그림자라는 만화가 있고요. 예. 그건 뭐 한국에서도 1등, 일본에서도 1등, 서비스할 때 미국, 애도 인기고. 프랑스에서 다 1등을 했던 웹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뭐 그 중세 배경입니다. 중세요? 예, 중세 시대에 그 여주인공이 왕자로 살다가 네. 뭐 이렇게 다시 그 하녀로 됐다가 뭐 이런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스토리를 다 설명드리면 과거 현재를 넘나드는 뭐 그런 식의 그래가지고 뭐 출생의 비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요즘은 그 쓰는 말 중에 K 엔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K 엔딩이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에서 다 쓰이는 말입니다. 예. 한국의 드라마에 네. 중간에 제일 궁금할 때 딱 끊잖아요. 웹툰도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기억나시죠? 표정 막 이렇게 놀라는 표정 딱 하고 하고 바로 끊어지는. 네, 누구 본 것 같은데. 약간의 포즈 기법이네. 네, 뭐 그런 식들을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드라마 나오면은 이쯤에서 이거 결과 안 보여주고 다음 회로 넘어갈 거 다 알아요, 사람들. 네. 유럽 친구들이 봤을 땐 그게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기법들이 웹툰에서 되게 잘 쓰이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게 엄청 한번 인기가. 보시는 걸로.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책으로 보던 만화책 세대인데, 웹툰하고 만화하고
뭐 그래도 어떤 장르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점 이런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요. 네. 제가 웹툰이 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만화가 이렇게 있으면 한 컷에 뭐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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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컷 이렇게 뭐 작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4컷, 8컷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렇죠. 한 페이지에. 예. 한 페이지가 그렇게 들어가면 웹툰은 한 화면에 한 컷 정도만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좋습니다. 가독성이 첫 번째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뭐 잠깐 짬날 때 버스 기다릴 때 뭐 이럴 때 보기에 훨씬 쉬운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서 이제 노안이 와서 네. 종이 만화책을 스마트폰으로는 못 보거든요. 작아서. 근데 웹툰 같은 게 글씨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웹툰은 애초에 종이 칠판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자체도 다 디지털로 작업을 합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웹툰을 그려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냥 예전부터 디자이너들이 쓰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거든요.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채색 같은 것도 되게 쉽죠. 예전에는 다 색칠을 붓으로 다 색칠을 했던 거고요. 종이 만화 시절에는. 네. 지금은 포토샵으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칠해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해서 칠하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방송국의 시인이 필요하면 와서 사진 찍습니다. 그냥. 사진 찍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금 하면 그림처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하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크고 디지털용이라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을 위해서 만들고 스마트폰용으로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왜 그 만화가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된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만화가 뭐 이렇게 보면 스토리도 있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만화가 선생님들은 이제 화백이라고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또 약간 좀 존칭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뭐 지금 뭐 작가님들이라고 보통 작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림을 더 잘하냐 못하냐는 비중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뭐 좀 달라진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 작가님들은 흑백 만화를 그리셨고요. 그야말로 그림. 예, 흑백 만화를 그리셨으니까 선이 훨씬 더 중요했죠. 선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중요했다라면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선 하나 잘못 그리면 그 종이를 버리고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게 그 작가들 쓰는 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토샵으로 해서 뭐 컨트롤 Z 누르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식의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여러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웹툰은 보통은 길기도 한데 일단 호흡을 한 주간 연재 기준으로 한 50화 1년 기준으로 보통 서비스를 1부, 2부 뭐 이렇게 나가다 그 정도에 한 번씩 끊어주거든요. 예전에 만화책 같은 시절에는 훨씬 더 몇 년씩도 연재할 만한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랬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비주얼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운이 남는 스토리보다는 아주 감각적인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복잡한 걸 싫어해요. 요즘의 젊은 친구들을 와 이렇게 그 꼬이고 꼬인 출생의 비밀들 막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막 자라가지고 잘 되는 것보다 시작할 때부터 제일 세고요. 시작할 때부터 부자고 시작할 때부터 뭐 잘생겼고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스토리들이 꽤 많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생활에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컨텐츠에서까지 힘든 거를 보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제 그 하나의 문화 트렌드에서 보면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지금 세대가 아닌 그 전 세대였으면 이 스토리가 안 먹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니까 그렇죠. 조금 편안하고 쉽고. 예전에는 좀 감동하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한국에서 웹툰이 왜 잘 되냐라고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화투 쪼는 맛 때문에 이 습관이 돼서 잘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뭐 농담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시퀀스하지 않습니다. 유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극장에 가서 2시간 동안 끝이 뭐가 되는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앞뒤로 막 돌려가면서 봐요. 뒤에서 내가 궁금해서 얘가 죽는지 사는지 궁금하면 뒤로 넘어가면 유튜브 같은 거나 뭐 그 넷플릭스나 다른 콘텐츠 다 그렇죠. 웹툰도 순서대로 잘 안 봐요. 필요하면 막 뒤로 넘겨서 이 장면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찾는 것도 세대가 변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면은 뭐 몇 페이지부터 봐요 이러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사실 뭐 이제 궁금하면 또 그 다음 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책 한 권을 더 사서 빨리 보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피드백 부분. 그렇죠. 이거 뭐 바로바로 이제 뭐 그 읽은 유저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고 소통을 하죠. 어때요? 그럼요. 이게 이 예전에 만화책 시절에는 없어, 그런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잡지에 보면 엽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앙케이트 조사라는 부록책 옆에. 예. 항상 일본에서 나오던 옛날부터 하던 건데요. 어느 만화를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보내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보내죠. 네, 그래서 뭐 누구 좋아합니다 뭐 해서 1번 만화, 2번 만화, 3번 만화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걸 갖고서 그 출판사에서 네. 한 달 후에 잡지가 나올 때 네. 그걸 반영을 했다라면 지금은 오늘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알 수 있어요. 이 만화가 잘 팔리는 건지 잘 안 팔리는 건지 누가 봤는지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별점이나 무슨 말씀하신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피드백이 바로 오고요. 웹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종이책이 나간 게 아니라서 필요하면 원고도 아무 때나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작가 한 분이 좀 급한데 좀 원고가 늦어지셔서 근데 독자들은 너무 빨리 보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채색 안 되는 선화를 먼저 올린 적이 있고요. 조금 있다가 채색 된 다음에 채색 된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배경 된 거 또 올리고 계속 바꾸고 그 사람들은 뭐 봤던 걸 또 보면 되는 거고 구독자분은 채색이 지금 안 들어와. 내용만 빨리 보느라고. 일단 궁금하니까 오늘 얘가 죽는지 사는지가 나오는데 야 일단 빨리 죽여서 보내 이렇게 되고 야 아니야 살려 다시 살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 같은 것들이 가능한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못하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뀐 거죠. 이거는 뭐 그 말씀은 맞고요. 제가 한국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아까 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쌓여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없어요. 뭐 보통 프랑스 영화 하면 이미 고착돼 있는 프랑스 영화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면 한국 영화는 뭐라고 결정되지 않는? 우린 표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만큼. 네, 항상 바뀌고 변화하는 게 어쩌면 한국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거에 고착돼 있지 않은 것들이 웹툰에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년 전과 10년 후인 지금의 웹툰이 다르고요. 또 다른 10년 후에는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죠. 새로운 게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요즘 말풍선이 그래도 저는 참 그게 그래도 옛날 만화 보면은 위에 이렇게 구름 모양 있고 야 뭐뭐 했잖아. 그냥 그래도 그게 더 구수하고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없죠 좀. 뭐 그렇게도 다른 편을 하죠.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면을 좀 여러 번 써요. 같은 장면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종이 만화로 하면 장면을 똑같은 걸 3번 그려서 손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 그림 3번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웹툰은 그대로 복사해서 팔 부분만 다시 요 부분만 이렇게 옮기면 되고 요 부분만 옮기면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은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들을 웹툰에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은 장면에 말풍선만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지금은 말풍선이 없다기보다는 말풍선 외에 다른 효과들을 예전 만화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넘기는 건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나요? 영화 같이? 그렇게도 만듭니다. 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컷들을 종이 만화에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가 한 장을 딱 펴면 열몇 컷의 컷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 컷이 겹쳐서 하면 작가 되게 게을러 보이잖아요. 웹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한 컷밖에 안 보이니까 이 컷이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장면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장면을 또 줌인하거나 줌아웃하는 것들도 컴퓨터로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이 만화는 다시 다 그려야 되는 거라요. 근데 종이 만화의 이 만화 시절하고 웹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만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종합적인 이 문화 예술의 영역으로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웹툰 영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 영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 디지털 이 기술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제가 그쪽 업에 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건 뭐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되게 여러 가지를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의 한 뭐 그 사례일 뿐인 거지 뭐 웹툰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드라마나 뭐 그 BTS나 뭐 한국의 K-팝 그룹들도 예전에 한국식이 아니라 뭐 유튜브에 네. 뭐에 뭐 필요한 거 다 끌어다가 마케팅하고 서비스하고 곡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변한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뭐 어디 프로에 나가서 가수가 데뷔하려면 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방법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네. 유튜브로 데뷔하는 가수들도 있고 뭐 어디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변화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웹툰도 잘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속칭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힙합이나 짱 기억하세요? 예. 네, 그런 만화들을 보고 제가 자랐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혹시 먹히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먹히는 아이템 어떤 게 좀 많이 먹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판타지가 있는데요. 판타지가 이제 이쪽의 장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 판타지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마법사 나오고 네. 뭐 그 해리포터처럼 기사 나오고 해리포터 같은 장르를 우리는 이제 현대 판타지라고 하거든요. 현대 판타지. 네, 현대의 판타지적 요소들을 갖고 와서 알고 봤더니 얘가 초능력자였고 알고 보니까 얘가 마법사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마법사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에서 이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쭈르륵 하면 뭐 되게 힘이 엄청 센 이게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마법을 갖고 있어도 뭐 그런 알바를 하면서 있는 애환과 또 밤에는 슈퍼히어로처럼 좀 그런 것들처럼 뭐 그 슈퍼맨이 기자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슈퍼맨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잘 히어로 이야기. 히어로의 현대 판타지라고 보통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랑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즘은 그 회기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다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서 뭐 주식 사고 네. 무슨 뭐 땡땡 코인 사고 뭐 이러는 그렇죠. 그런 류도 되게 잘 인기 돼요. 많. 예. 저희 오늘 방송 듣다 보니까 웹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보긴 했으나 웹툰 산업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고 맞아요. 네, 디테일하게 뭐가 또 어떤 요소 때문에 또 이렇게 됐는지 근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더 진지하게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나온 소감은 또 인사를 또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오늘 함께한 소감? 예. 그건 처음 하신 이 첫 방송에 무조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의 있는. 저희가 웹툰을 시작한 지는 뭐 한 10년? 한국에서 웹툰이 시작된 지도 한 20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성공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독자들이 결제해줬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 분들이 시장을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진 시장을 해외에도 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해외 서비스를 해보고 있고,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성공까지 가야 될 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웹툰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저희 같은 플레이어들은 그 안에서 사랑하는 독자들과 정말 이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작가님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로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걸 좀 더 해외에도 잘 팔아서 외화도 좀 벌고 뭐 이런 사람이 될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웹툰 시장 앞으로 좀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될 점,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좀 디테일하게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웹툰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해서 발전이 돼 왔으며 현재 현주소 이렇게 알아본 정도면은 오늘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얘기 들어볼까요? 그럼요. 다음 시간에 무조건 또 나오셔가지고 네. 더 많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걸로. 네. 하고. 자, 오늘 웹툰 얘기를 심도 깊게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우리 한국이 하면은 뭐든지 다 돈이 되는구나. 이 시장도 우리 한국이 만들었구나. K-뷰티 이야기도 했었고 K-영화 얘기도 했었는데 K-웹툰도 정말 대단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산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웹툰이 이렇게 3,000원짜리 월 3,000원, 월 3만 원 이런 거 자체가 1조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토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하네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문화야 놀자!